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행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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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10일 날 도반님들이 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 성원해 주신 덕분에 그 10주년 기념법회를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예불을 했어요. 그죠? 집에서도 예불을 합니다.
예불 할 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요.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꼭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불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딱 들으면서 예불을 하는데 어느 때 가장 그 소리가 잘 들리더냐 이 말입니다. 보통 예불할 때 보면 막 입은 막 이제 막 또는 입을 안 할 때는 생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딴 생각 해버리면 내가 네 가지 나의 소임을 했는데 벌써 동업보살의 소원을 하고 있거든. 그럼 그 사이에는 딴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예불 소리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예불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면 이 지금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 반문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반문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 제대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불할 때 마음속으로 딱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벌써 이 하루 시작하는 게 달라지죠. 공부가. 요거는 이제 직접 자기들이 해본 사람,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건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1초 도반님은 그 예불할 때 언제 자기 소리가 가장 그 예불하는 소리가 잘 들렸습니까? 예불하실 때. 그 소리를 집중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억지로 들려고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집중할 때가 제일 네네. 자,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실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내가 그 예불하는 소리가 잘 들렸나? 저기 원명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저는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는데 예. 말하자면 굉장히 그냥 탁 잘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한 개. 너무 합니다. 예. 지금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예불을 시작을 할 때 참 중요한 그 대목이거든요. 예불을 할 때 내가 예불하는 소리를 꼭 들으면서 예불해야지. 그리고 나면 들어야지 하는 소리고 뭐고 다 놓아야 됩니다. 그냥 놓아버려. 놓아서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정말로 잘 들리는 것이거든요. 요게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터득을 해야 된다. 도대체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는 게, 예불할 때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는 게 뭔 뜻이지? 뭐지? 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우리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생멸이지요.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고요. 또 우리의 동업이었을 때는 소리가 있는데 또 다른 업이었을 때는 소리가 없지요. 또 우리의 동업일 때는 소리가 없는데 다른 업이었을 때는 또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어. 그 소리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은 몸뚱이 나기 전이나 몸뚱이가 지금 있거나 몸뚱이 사라져도 항상 여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성품, 소리를 듣는 그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가 바로 우리의 불성이고 성품짜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나의 성품짜리를 되밟힐 수 있지요. 나의 성품짜리를 되밟힐 수 있지 않냐고. 왜? 나의 성품짜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듣는 그 성품짜리, 그 마음짜리가 바로 내 성품짜리니까 바로 우리가 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짜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문 공부도 하고 이 성품짜리가 이제 모습을 잘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오신 분은 호흡을 하고 있고, 지금 3년 이상 되신 분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성장훈이 허공으로서의 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서 그냥 소리를 막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래도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그냥 듣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이 하나의 망심입니다. 망심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각, 처음에 할 때는 이 소리를 들어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그지요? 내가 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나 딱 허공으로서의 나를 시작을 하면 들어야지, 어째야지 하는 거는 싹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있어. 언제 들리죠? 소리가 지금 내가 들린다는 거하고 성창훈 씨가 들린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 내 지금 느낌에. 소리가 들린다. 언제 잘 들리죠? 그냥 들려요? 언제 잘 언제 잘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 나를 쭉 해. 쭉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탁 가라앉는 순간이 있어요. 그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와야 내가 마음이 떠 있었네 이거를 알아. 마음이 계속 떠 있었을 때는 잘 몰라. 마음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근데 쭉 허공으로서 나를 쭉 해서 오로지 그것만 해. 다른 생각 일체 하지 않아. 오로지 그것만 성성하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툭 떨어지면서 가라앉는단 말이죠. 마음이 뚝 가라앉으면 그때서 이것이 들린다라고 할 수가 있지.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그게요. 그전에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망심이고 완전히 벽이에요. 하나의 벽을 자기가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이 성품자리는 무상이라 아무 모습이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 못 만나.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는 계속 생각을 해야지 되지 어떻게 안 하고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해보면 내가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 놓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일념으로 하고 있을 때, 일념으로 했을 때 들리고, 그러면은 들리는 것,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자기가 터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턱 떨어지는 순간, 고요해졌을 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확실히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들어야 되겠다, 어째됐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오로지 무심, 어떤 망심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거. 처음에는 그게 조금 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지? 뭐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는 생각을 하나를 일으키면 그것이 벽이 돼서 못 듣습니다. 그것이 망심이 하나의 벽이 돼서, 그러니까 들으려는 생각도 완전히 다 놓아버려야 돼. 완전히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딱 일념, 허공으로서의 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161쪽 보십시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161쪽. 거기에 모습공식을 연습하면 이거 있지요. 우리 지금 모습공식 하고 있습니다. 모습공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하신 분도 있고, 벌써 5, 6년 지나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라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게 뭐죠?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뭔 공부가 되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마우스를 지금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우스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지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면 이 마우스가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마우스가 실제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형체니까 조금 자,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보통 때 화가 나면 그 화 속에 그냥 완전히 그냥 늪처럼 빨려 들어가서 온갖 파생상품을 다 내버리는데, 내가 화가 딱 났을 때 그 화를 딱 걷어잡으면 이 화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자기가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못 느껴요. 나하고 화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나 자꾸만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화의 이 관계가 눈에 보여.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그 말이지만 상태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것이 딱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기가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잘 안 되죠. 그전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늘 그 모습에 끌려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보면 보는데 들어앉아, 들으면 듣는데 들어앉아, 맛보면 맛보는데 들어앉아, 생각하면 생각하는데 들어앉아, 감정을 일으키면 감정을 일으키는데 들어앉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그 나에게로의 그것이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늘 바깥쪽만 보던 그 말하자면 습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꾸만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육진 경계가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성품자리의 나툼이다. 내 성품자리의 씀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기를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모습 공식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나한테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말하자면 작용이고 씀이고 나툼이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오지요. 마음에 안 들어오나 나중에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우스가 바로 내 말하자면 마음자리의 있음이구나. 이런 것이 서서히 자기가 말하자면 그것을 뚫는다고 해야 되나? 자기의 고정관념을 뚫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늘 바깥에 내가 아니 되고 바깥에 무슨 전부 다 이런 세상이 있어서 내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고정관념이 서서히 이제 거기서 자꾸만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식 속으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러면은 아이고 마우스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여기에만 국한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마우스가 실제로 있다라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늘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되냐면 늘 바깥만 쳐다보고 있거든. 늘 바깥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본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때까지. 그런데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바깥을 보고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느 날 내 쪽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순간이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늘 내 쪽에서 나의 인식을 바라보게 돼요. 모습 공식을 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우스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라고 그 상황, 그 자기의 인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마우스 보십시오. 이 마우스가 이렇게 돼서 이 마우스는 아주 여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마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런 형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우스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인형과 조건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우스라는 것이
이게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마우스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소리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 생각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내적으로 확 돌아서게 돼. 내적으로. 나에게로. 그래서 나의 성품짜리 이 마우스를 보고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소리가 있다 없다 듣는다 그 다음에 생각을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나의 성품짜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지요. 161쪽에 보면 모습공식을 연습하면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내가 있고 바깥 세상이 있고 바깥에 전부 다 실체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너무 어쩌면 그냥 꽉 박혀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은 호흡을 시키죠. 단전을 가만히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관이거든요. 안으로 본다는 뜻이거든. 내관. 너무나 바깥으로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로 돌아와 본 적이 없어. 내 안쪽으로 돌아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을 호흡을 시켜보면 진짜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키느냐? 단전을 가만히 보면서 내관을 시키거든요. 내관. 가만히 보게 해. 가만히 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예교야 그렇지? 가만히 잘 못 봐요. 이 마음이 그냥 성난 코끼리 같이 돌아다녀. 날르는 새같이 날아다녀. 글쎄, 단전을 보세요. 이래가 단전 보는 게 3초 넘어갈까요? 3초 못 넘어갈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시켜보면 관세음까지는 하고 보살은 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관세음보살 5글자인데 이 5글자를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관세음까지는 했는데 보살은 생각이 안 나. 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나 뒤바뀐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자각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각입니다. 여기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형체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 이념, 종교, 관습, 어떤 것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덩어리가 많습니다. 그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하여튼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 모습에 들어앉는 즉시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습공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습공식을 할 때 요 이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별망심이 뭔가? 분별망심. 나눈다는 뜻이죠. 분별이라는 건 나눈다는 뜻입니다. 망심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에 따라 반연을 잡고 해. 경계에 다 찔려. 경계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일으키는 생각이 망심입니다.
망심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게 변하는 것이 아주 주특기라요. 왜? 경계가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도 변해. 이것을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 망심만 가지면 좋겠는데 분별을 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 그래서 늘 행위자가 있어. 늘 행위자가 있어. 화를 낼 때도 자기가 화를 낸다고 착각을 내. 내가 화를 내.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불안 같은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에 들어앉아 있죠. 지금 모른다에 들어앉아 있어요. 모른다에 들어앉는 게 어찌나 강한지. 모른다라는 것이 성품이 없다고 암만 말해도 소용없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망심하고 또 안이 빛을 신이로 보이는 색성향 미적법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허상을 딱 세워놓고 있거든. 나라는 허상이 우리 이제 능엄경에 배웠죠. 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무명에서 나왔거든. 무명에서 나라는 생각이 나왔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탁 자기가 뒤바뀐 생각으로 주체가 생겨버리죠. 주체. 내가 한다라는 주체가 생겨. 그래서 온갖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내. 주체와 객체로 딱 나눠버리네. 거기다가 몸뚱이에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몸뚱이. 망심, 내 마음. 이렇게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를 수밖에. 그 망심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지. 어떻게 뭐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 많이 변한다 뭐 이런 뜻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딱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늘 안에서 밖을 봐요. 이게 좀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 이 모스콩식을 하면서 늘 나는 내가 안이 되고 바깥이, 경계는 바깥이다.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본다. 그래서 안은 주체가 되고 밖은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이 성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성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자기 성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안도반님. 자기 성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성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송득도반님. 원래는 나를 놓아버려야 돼. 뭐 하는 나를 놓으라고요? 찾으려고 하는 나를 놓아버려. 찾으려고 하는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찾는 거를 놓아버려. 찾는 것만 놓으라고요. 찾는 것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찾는 것이 하나의 망심이거든요. 찾으려고 하는 게 하나의 망심이에요. 망심. 찾는 것만 놓으면 어떻게 된다? 본래 내 성품자를 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안 믿네. 네 찾는 거 놓아라. 찾는 거를 놓아라. 그냥 놓고 본래 네 성품은 네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찾는 것만 놓아. 근데 찾는 거가 진짜로 안 놓아지네. 찾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망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을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스공식으로 하면 찾는다. 인연과 조건으로 찾는다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거든.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왜 하냐? 왜 하냐? 그 망심을 자꾸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망심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망심, 찾으려는 망심, 나는 모른다는 망심. 이 망심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막 거기서 그냥 막 화약 폭발하듯이 막 파생 상품이 막 너무나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화약이 막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나는 관심이 없고 화약 터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올 수가 없어, 자기에게로.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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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내려놨다가 보면 그 모습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이러면 마우스만 관심이 있지요. 마우스에 관심이 있게 되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려면 이 마우스를 내려놔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 나에게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항상 밖을 향해서 외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만 관심이 있고 내적으로 돌아오지를 못해. 그래서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이 일은 모습의 원리.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자꾸만 여기가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자꾸만 여기에 머물러 왔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면 자, 그때부터 이것을 모습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그냥 훅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자기가. 그래서 자꾸만 내려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기법. 연기와 공성은 제가 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이 됩니다. 연기법이 곧 공성입니다. 연기법과 공성은 말하자면 한 일직선상에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그때부터 증장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반문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서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러면은 이미 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망심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건 못 듣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시작을 하면 몽땅 다 놔버려야 됩니다. 허공으로 이 우주에 허공 중에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화두도 이렇게 지죠. 화두 하나를 화두가 하나의 분별심이잖아요. 하나의 망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온갖 망심을 다 제치는 것이 화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망심이 그냥 끊어져 버렸을 때 화두가 깨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일념으로 해. 그냥 일념으로 해서 어떻게 무념이 되도록, 그냥 무념의 경지로 가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된다?
듣는 마음을 듣게 되죠. 듣는 마음을 듣는 것이 이것이구나. 네,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증장이 된다? 그때부터 지혜가 자꾸만 솟아나. 지혜가 솟아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거라고요. 일체가 다 비었구나. 일체가 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나도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되고, 지혜가 증장이 되면 머물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증장이 되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이 돼서 더 잘 말하자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나?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면 헬렐레 해가지고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층 늘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너무 그것을 자기가 상황을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무영도바님 그렇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진취적이 되고 굉장히 창의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이 된다. 말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굉장한 긍정이거든요. 굉장한 긍정입니다. 긍정적이 되면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슬슬슬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는데 만약에 화가 나서 죽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상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 화를 누가 내냐? 내가 내거든. 내가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을 누가 내느냐? 인연과 조건이 내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물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낸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만 욕심이다 화를 낸다에 더 강하게 만약에 불에 휘발유 붙듯이 자꾸만 더 그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화가 딱 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딱 해버리면 화를 내는 나하고 화하고 어떻게 되느냐? 순간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 혼자만 떠들 게 아니라 홍성은 도바님 그거 이해하십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응? 법상을 도바님 예예예. 홍성원이라니까 잘 몰라. 법상을 아니야. 자기 법상을 해야 아는데 홍성원이라는 걸 잘 몰라. 법상을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질문 내용을 적어주세요. 네. 질문을 잊어버리셨어요. 질문. 질문이 뭐였냐?
해안도바님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하는 내가 떨어졌게 그럼 어떻게 표현?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보통 때는 화를 내는 내가 있어서 그 화하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합체가 돼서 화를 내는 내가 화가 점점 강도가 더 커져요. 그런데 이 화가 딱 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화하고 나하고 어떻게 된다? 거리가 벌어져. 네, 분리가 돼 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잘 몰라요. 자기가 분리가 되는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꾸 해보는 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나하고 화하고 어떻게 된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그렇게 되면 점점 이 화를 내는 것이 점점 가라앉게 돼요. 그 이치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하고 책 같은 거는 너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몸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몸뚱이는 정말로 나거든. 아무 생각 없을 자기가 생각 조금 한다고 해도 금방 몸뚱이에 달라붙죠. 금방 몸뚱이에 달라붙고 몸뚱이 좋으면 좋은 대로 달라붙고 싫으면 싫은 대로 달라붙고 아프면 아픈 대로 달라붙고 힘들면 힘든 대로 달라붙고 몸뚱이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하고 나라는 그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좀 옅어진다고 하나? 좀 이것이 그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하고 몸뚱이하고 분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느덧 갑자기 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갑자기 하게 되는 순간이 그러다가 또 턱 달라붙겠죠. 또 달라붙으면 또 하고 달라붙으면 또 하고 달라붙으면 또 하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상당한 그 힘으로 딱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되게 지금 아프다, 몸이 아프다. 우리 몸 아프면 정신 하나도 없죠. 다 날아가 버리죠. 몸 아프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아프다 하고 나하고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죠. 아프다 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된다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나하고 아픔하고 떨어져. 괴로움, 나하고 괴로움하고 떨어져. 불안, 나하고 불안하고 떨어져. 근데 이때까지는 불안이 내 불안이라 내 불안, 내 거라 불안이. 그래서 불안은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꽉 붙잡고 내 거라고 안 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꾸만 말하자면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하게 되면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망심을 내려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일체가 전부 내 마음의 말하자면 나툼이구나.
그래서 안과 밖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원숭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확 움켜 잡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뭘 안 잡으니까 손이 쭉 펴져 있죠. 손이 펴져 있으니까 쏙 들어가. 근데 바나나를 콱 잡으면 펴져 있을 때는 쏙 들어갔다가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이 구멍에서. 근데 이걸 놓을 생각을 못해. 왜? 바나나에 대한 그것이 너무 강해서 그걸 모습공식 이거를 여기에다가 해놓은 이유가 우리가 모습공식 하는 것도 모습을 콱 걷어 잡으라고는 하지요. 그래갖고 어떻게 놔버려야 됩니다. 모습을 계속 빡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늪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 공식에 대해서 내가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 모습 공식을 연습을 자꾸 하면 제일 1번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 점수가 몇 점이 되는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점수를 내가 만약에 빵점이야. 빵점인데 스스로 5점 주고 10점 주고 그럴 필요 없지요. 자기한테는요. 그러죠. 그래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아,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내 말하자면 점수가 이 점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인정을 하지요. 수용을 하면 5점이면 수용을 하면 10점으로 갈 확률이 99%인데 이거 그냥 자기 점수를 올려버려. 그러면 빵점으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면은 자기 상황을 자기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계속 정진을 해서 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